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비덴트하고 우리기술자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빗썸과 업비트죠. 이 빗썸의 최대 주주로 알려있는 곳이 비덴트고요.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나무의 지분 8%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이 두 종목 다 2월 22일 날 시장에서 비덴트는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20% 가까이 급등했다가 마감은 10%대였습니다. 시간에도 좀 밀린 것 같죠, 우리기술투자. 자, 비덴트는 이제 그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적 지분을 10.3%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이자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도 34.24%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대 주주죠. 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곳이 두나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까지 최소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핫했는데 또한 이런 업비트가 구글과 애플의 미기 1위에 올랐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두나무의 지분 8%를 바로 우리 기술 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기술 투자도 굉장히 핫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시세도 같이 핫한데 이 비트코인의 이런 직접적인 시세보다도 일단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실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좋아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 여기에 투자해 놓은 이 회사들의 실적인 투자 수익과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할 때마다 이 거래 수수료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거래 수수료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수익이 바로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의 차트를 보고 현재 위치와 대응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대응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 업로드 종목하고 시간을 기재해 놓을게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제 비덴트인데요. 이 비덴트가 어제 시원하게 상한가를 시현했죠.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비덴트의 주가는 이 바닥에서 이제 이 처음에 탈출한 20년도 11월 달에 탈출했다가 이게 두 달간 조정을 받았어요. 이 두 달 동안 비트코인이 핫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덴트는 유일하게 크게 상승하거나 또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이 아닌데 이제서야 곽강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이 비덴트가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기술적인 월봉에서 자리가 하나 있어요. 비덴트도 이렇게 상당히 핫할 때는 이게 가파르게 막 이렇게 상한가를 몇 번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강해요. 근데 중요하게 이 변곡점 두 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생겼죠. 자,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준 이렇게 5개월 이동 평균선이 산처럼 가파르게 탁탁 꺾이면서 이게 중요한 변곡점 두 개가 생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하면서 요때 이 19년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이 변곡점이 생겼어요. 자,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해줘야 이 친구는 비로소 큰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 자리가 빨갛게 이렇게 거놓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으려고 20년도 11월 달에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 5개월 선을 딱 뒤었습니다. 이 5개월 선과 20개월 선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17년도 8월 달에 보면 크게 상승할 때 보면 절대 종가상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근데 막상 5개월선을 딱 이탈해 놓으면 이렇게 장기 추세 하락이 들어와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5개월선을 딱 깨자마자 바로 하락이 쫙 들어왔죠. 그럴 만큼 5개월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가 또 5개월선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꺾이는 하방이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오르트는 상방, 즉 정배열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지만 상한가를 시현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첫 번째 출발한 이런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앞으로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때 27년도 9월 달처럼 5개월 선을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 친구가 맞고 떨어질 만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보시면 19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하나 형성돼 있죠. 바로 16,700원인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설명드린 요 18년도 4월 달에 이 중요한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이 16년도 4월, 18년도 4월 이 양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19년도 이렇게 11월에 막 떨어졌는데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 또는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고점 맞고 떨어지든가 전고점 돌파하는 거죠. 자, 주식의 가장 기본은
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이제 가끔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돌파 매매라는 게 이 종목을 돌파하고 나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하고 나갈 때 건들게 되면 돌파했다가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 매매했다가 잘못 걸리면 최고점에 사는 거예요. 자, 돌파 매매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돌파할 때 내비둬야 돼요. 자, 돌파해 봐라 언제든지 깜짝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때 내동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기가 돌파했다가 다음 달이고 일봉에서는 다음 날이고 다다음 날이고 그 자리를 안착을 해줘요. 안착을 해주고 다시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주식은 또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감이나 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스스로 잡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 종목이 돌파했다 안착할 확률이 좋다. 모든 상황상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에 한해서 돌파 매매가 가능한데 그런 분들조차도 손절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요. 즉 돌파 매매를 해서 돌파한다고 매수를 했는데 만약 잘 있겠다면 바로 손절이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돌파 매매라는 것이 결국은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착하고 다시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 비덴트의 이 좋은 점은 일단 비덴트나 우리투자가 물론 이제 비트코인 시세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 두 회사가 운영하는 운영한다기보다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빗썸이나 업비트는 가상화폐 시장이 존재하는 한 계속 커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인구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래 수수료에 대한 차익이 있는 거죠. 수익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비덴트의 기술적인 투자 방법은 전고점인 16,700원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6,700원대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줘야 비로소 큰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오기 전에 먼저 주봉에서 하나 깨트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19년도 11월 때 5주선을 이탈했죠. 자, 5개월선을 기다리는 것보다 5주선에서 대응하는 게 더 빨라요. 5주선을 최초에 깨놓게 되면 이렇게 중기추세 하락이 확정이 들어옵니다. 비덴트는 주봉에서 꽤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갔어요. 1바닥, 2바닥, 3바닥. 그래 놓고 가격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3,000원에서 이렇게 7,000원 사이에 놀던 주식이 이제 3,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안 놀아요. 나 이 자리 빠이빠이 할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노냐면 7,000원부터 자 12,000원까지 여기서 놀게 되죠. 이 주식이 7,000원 가면 만원 가고 7,000원 가면 만원 가고 이렇게 놀다가 다시 7,000원이 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상한가 신한가 함께 딱 뚫었는데 가장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이렇게 19년도 11월 29일 날 생긴 변곡점이에요. 자, 이 자리는 바로 고가인 1월 15일 날 생긴 고가인 12,000원대가 되죠. 자, 13,150원에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크게 하락한다든가 뭐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12,000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0원대를 이 자리 이렇게 이 친구를 거놓기 때문에 이 자리가 되죠. 이 1월 11일 날 오는 고점. 자, 이 자리 이렇게 선을 거놓고 이 친구가 상한가를 시연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같은 날 크게 급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사실 떨어져서 쭉 끝났으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했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죠. 통신 연결을 잠깐 다시 연결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굉장히 촌이에요. 송리산 근처라 그런지 몰라도 아침마다 저렇습니다. 제 거만 그린 건지 NH 투자증권 쓰는 분 다 그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선을 거는 이 자리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비트코인 떨어졌다 올라갔든 비트코인 시세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쉽게 살펴보면 가격으로 12,000원이고요. 자, 12,000원대가 깨지면 일봉에서 5개월선까지 밀릴 건데 5일선까지 이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진짜 급등하고 좋은 주식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자, 5일선을 이탈하면 조정이 들어오는데 바로 이렇게 12월 1일처럼 이렇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깊게 들어올 수도 있고 5일선과 11일선과 20일 사이에 도지형 그려놓고 돌아나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해석은 이인 거죠. 월봉에서 이제 또 안바닥, 투바닥, 바닥 탈출형이고 16,000원대까지는 목표가가 열려져 있습니다. 주봉에서 완벽하게 박스권을 탈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1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한 비덴트는 쭉 들어가시는 게 맞고 나중에라도 상승했다 다시 12,000원대가 와서 12,000원대가
새로운 지선이 돌아 나가게 되면 상한가 때문에 올라갔을 때 못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진입하고 손절 개념만 튼튼하다면 얼마든지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죠.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월봉에서 높다면 사실은 진입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월봉에서 높을 때 물리면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자, 음봉과 긴꼬리의 달인입니다. 아주 그냥 이 종목 사신 분들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저도 샀지만 굉장히 긴 꼬리를 잘 달고 또한 굉장히 괴롭히는 주식 중에 하나죠. 자, 우리기술 투자의 월봉의 차트를 보면 하나 차트를 볼 때는 월봉, 주봉, 일봉 이런 순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드디어 월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비덴트처럼 뚫어놨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뚫었다고 해서 다시 안착할지 못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건 모르죠. 안착을 해주고 돌아 나가줘야지만이 더 좋은 주식이고 일단 돌파를 해놨으면 밑으로 안 들어와야 되겠죠. 이 우리기술 투자도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핫한데 17년도에 굉장히 핫했을 때 이렇게 주식이 엄청난 급상승을 보이면서 장기 추세 조정이 되는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역시 올라간 주식 5개월 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8년도에 5개월 선을 딱 이탈하면서 그냥 그대로 추세가 이렇게 하향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비덴트하고 똑같이 은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다시 한번 5개월 선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1월 달에 상승하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 5개월 이동평균선, 즉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이 이동평균선 5개월짜리와 10개월짜리가 이렇게 거리가 가까울 때는 10개월선까지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0개월 찍고 돌아서 나갔죠. 자, 이 친구의 최고가는 11,000원대이고 1,100원대이고 그러고 지금은 가격은 5,800원입니다. 5,600원입니다. 물론 10,000원을 갈지 7,000원을 갈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면 돼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자마자 어제 저녁 때 좀 급하게 무너졌다가 마이너스 16%대까지 무너졌다가 마이너스 8%, 7%, 6%, 5%대까지 좀 다 복귀해놨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봉에서 아까 월봉에서 변곡점을 뚫어놨다고 설명했듯이 주봉에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간 구간을 드디어 뚫었어요. 나 이 밑으로 이제 안 갈래. 어떻게 뚫어놨는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는데 그래도 안 가면 안 될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의 꼬리가 이 자리인데 이 밑으로 안 가겠다는 지표를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다시 이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떨어지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는 바로 이렇게 일봉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즉 이 친구가 20년도 10월 달부터 굉장히 핫하게 잘 올라오다가 주식이 언제까지 하늘 높이만 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우상향을 잘 유지하다가 고점을 3번 정도 형성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12월 1일 그리고 12월 17일 그리고 1월 8일 날 형성을 해놓고 이 고점을 자꾸 못 뚫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쭉 조정이 들어왔죠. 자, 근데 이 친구가 2월 8일 날 이렇게 21선을 회복해 주면서 갭상승을 하게 돼요. 이 갭상승을 하게 되면 갭을 메꾸게 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잘 메꿔 놓고 종가상 5일선을 단 한 번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또 어제 꼬리 달고 떨어졌죠. 어제 한 20% 갔다가 10%까지 떨어졌는데 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종가의 위치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거놓으면 이 11월 30일에 형성된 이 변곡점 중요한 매물대 위에서 끝난 거예요. 자, 나 이 밑으로 안 내려갈 거야. 근데 물론 내려올 수도 있죠. 내려오게 되면 많이 내려오지 않고 5일선이나 10일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꼬리 달고 돌아서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여기 왜냐면 이 많이 밀릴 때 21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21선까지의 거리 가격이 있어요. 4,600원이니까 마이너스 한 18% 되니까 이 손실을 안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5일선만 깨도 일단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많고 만약 깨지 않고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간다면 이 친구는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비덴트하고 우리기술 투자는 물론 다른 비트코인 뭐 관련주도 많죠. 뭐 채굴과 관련된 주, 뭐 디지털 쪽과 관련된 주 이렇게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관한 건 조금 신경 써서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그 우리기술 투자를 월봉에서는 약간 정고점에 와 있는 좀 부담감은 있어요. 비덴트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기술 투자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어쨌거나
4월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안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2달간 조정을 갖춘 후에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